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상리학, 요 교재 내용이 제가 예전에 그 이제 그 원광대학교 동양학과를 다닐 때 공부했던 교재 내용인데, 당시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의 이해가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상리학을 좀 체계를 잡으면서 제 나름대로 조금 깨달은 바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요 사주가 대기업 그 총수의 부인 사주인데, 이런 사주를 볼 때는 이제 뭐 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관살 혼잡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관살 혼잡이다, 뭐 관인상생이다, 월지가 편관격이다. 편관 칠사격이죠, 격으로 따지면. 월지에서 투출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 이제 연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실제 손님이 오게 되면, 이런 여자가 오게 되면 그냥 돈복 하나는 끝내주십니다. 이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다 말씀드렸듯이 신월은 이 수학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수학을 하려면 이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돼요. 그 수학의 조건들을 갖추고 있죠. 여기 이렇게 대운과 원국에서 갖춰주고 있다. 우리가 이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세계인데, 왜 그러냐면 이 금은 화에서 넘어온 겁니다. 화. 그리고 이 화에서 금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려면 반드시 목이라는 글자가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금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주역적 용어로 금화교역이라는 말을 쓰죠. 주역을 공부해 보시면 나옵니다. 금화교역.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금화교역의 세상이죠. 여기에서 정역의 시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정역의 시대는 수가 에너지원이 됩니다. 이게 수가 에너지원이 된다. 요새 이제 수소 전지차 H, 물 가지고 다 에너지를 만들어 버리죠.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이 금화교역 시대에는 화석연료죠. 석유, 석탄. 이게 에너지가 되지만, 이제 앞으로 오는 정역 시대에는 이 물이 중심이 되어 버립니다. 물값이 이제 금값이 되는 거예요. 물값이 기름보다 더 비싸진 시대가 점점 도래한다. 어쨌거나 이런 얘기인데, 제가 요 강좌는 좀 처음에 물상명조를 그냥 편하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보면 큰 나무와 같다. 그렇죠. 간목 자체는 어쨌거나 큰 나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큰 나무는 큰 땅을 필요로 한다. 큰 나무는 큰 땅을 필요로 한다. 어떤 사주든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갑목을목이죠. 이 중에서 특히 갑.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갑을 다 토가 있어야 돼요. 토가 있어야 땅에 심을 거 아닙니까? 나무를. 이렇게 심는 거예요. 누가 얼마만큼 잘 심어서 이렇게 열매가 열리는가. 요게 목의 사주를 보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됩니다. 키포인트. 한번 읽어보죠. 적당한 물과 햇빛도 있어야 한다. 물이 있어야겠죠, 당연히. 물과 햇빛. 물은 당연히 수죠. 수 중에는 임수가 있습니다. 개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고, 축중개수가 있고, 진중개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차이점을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다 필요한 건 아니죠. 이 중에서 어떤 글자가 필요한지 그거에 대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햇빛도 있어야 한다. 햇빛은 당연히 이제 병화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정화도 쓴다. 이거는 바로 계절과 구조, 사주팔자의 구조꼴과 대운, 이거에 따라서 병정화의 그 선택권, 어떤 화를 쓰는지는 다 달라져 버립니다. 땅에는 적당한 자갈이 있을 경우
큰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자갈은 금인데 이 표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표현이죠. 공부를 하시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 버립니다. 저도 상당히 이제 난감했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금과 신금이 있죠. 이 자갈이 필요하다라는 이 표현보다는 금은 열매이기 때문에 이 열매가 잘 성숙된 열매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잘 성숙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바로 태양에 의해서 열매가 잘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 고추 농사나 사과 농사를 지어보시면 탄저병이 잘 걸리거든요. 장 맞으면. 그럼 다 썩어버리죠, 열매가. 이거를 구분해내면 됩니다. 그러면 사주가 좀 보이죠. 자, 자갈이 없는 경우에는 큰 나무가 뿌리를 튼튼히 내리기 어렵다. 토는 만물, 재물을 의미한다. 자갈 뜻하는 금은 관이니까 남자, 명예 이런 걸 의미합니다. 물은 활동하는 방향. 이것도 상당히 좋은 표현은 맞는데 물이 활동하는 방향이다. 이 의미는 뭐냐면 목이라고 하는 인자가 임수를 보는 경우와 천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개수를 보는 경우에 활동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임수를 보게 되면 땅으로 하강해 버리고 개수를 보게 되면 땅 위로 상승해 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 엄청난 중요한 차이점이죠. 햇빛은 본인이 주관하는 가치관이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인자는 목생화, 화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기죠. 진기, 나아갈 진짜, 진기. 이 사람이 가야 될 방향입니다. 병화를 무조건 봐야 돼요. 그런데 본인은 이러한 요소를 다 지니고 있지만 화가 없다. 어쨌든 수가 없고 목이 없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밑줄을 내리면서 한번 더 읽어보면서 제가 조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세세하게 이런 걸 이제 안 가르치기 때문에 학습하시는 분들이 방향을 잃어버리죠. 자, 특징. 아까 그 사주죠. 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 보통 화는 우리가 세상을 다 밝히는 거기 때문에 예술, 문화, 종교, 교육이다. 금이 상당히 그 사주는 강하죠. 그래서 금하고 또 인연이 깊어요. 사주는 다자 플러스 무자 이것과 인연이다 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많은 글자와 인연이 많습니다. 금은 금융, 경영, 경제적. 금은 물속에서 놀기를 좋아하므로 수에 관련되는 것도 인연을 맺게 된다. 수는 유통, 해외에 관한 사항이다. 유통, 해외 플러스 우리가 수는 이제 맥주집, 이런 술집도 수에 잘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커피숍. 특히 해외와 인연을 맺을 경우 크게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명족이다. 아까 그 사주는 갑일간의 수가 좀 약하죠. 천간에 임수 하나니까 신월이었고 이게 상당히 무토였죠. 무술이었고 사주는 안 보고 외우셔야 돼요. 근데 이 외우는 방법이 억지로 외우시면 안 되고 사주의 꼴, 형태를 외워버리면 형태가 이제 머리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 하나하나의 글자에 대한 쓰임을 알게 되면 팔자가 그냥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큰 나무이기 때문에 큰 집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다. 큰 집은 많은 식구를 거느리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며 살아갈 경우 오히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고로 주위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도와주며 살아갈 경우 더욱 편하다. 이런 표현이 이렇게만 써놓으면 몰라요. 그냥 그렇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사주에 열매가 많게 되면요. 열매가 많잖아요. 열매가 이게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식량. 식량 먹을 게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제 달라고 그러겠죠. 이 식량 열매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게 뭐냐면 이게 기업가입니다. 이 기업가. 우리가 기업하는 사람들도 밑에 이제 하부 업체 해가지고 하청업체죠. 자금 부품 조달업체들 전부 이 식구들 다 종업원들 먹여 살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주를 이해하면 이제 개념이 좀 잡히죠.
본인이 태어나면 태어난 집안이 큰 재물을 이룬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주는 역이기 때문에 사람 따라서 그 기운이 동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열매가 자꾸 달리죠. 이렇게 궁이론에 의해서 궁이론. 이래서 나무가 점점 맺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복덩이면 복덩이. 남자와 부부의 인연을 맺으면 그 인연 맺은 집안이 큰 비율을 이루는 명조이다. 본인이 인연을 맺어 결혼할 경우 태어난 집안의 재물은 흩어진다. 이런 표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49세 이후에 재물이 더욱 편안하다. 이건 좀 되게 아리송하고 근거도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핏줄 자식에 의하여 고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왜 그럴까요? 이 많은 금들이 목기를 찌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사주에서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요로왕 금은 관성인데 왜 또 자식이냐 그러시면 안 돼요. 분명히 관성이고 남편인데 왜 자식이 나오지? 이건 궁이론으로 보는 거죠 지금. 시간과 치지에 의해서 임신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이것도 찍힙니다. 그래서 말년에 조금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쉬었다가 총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